자, 여행 코디네이터 입문 과정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행사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키지 여행,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이런 여행사들도 전부 다 그 패키지 여행사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 과거에 뭐 온누리 여행사나 요즘 뭐 롯데관광, 한진관광 이런 데들이 대부분 패키지 여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홀세일러는 이제 B2B죠, B2B. 과거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요새는 하나 투어, 모두 투어도 이제 직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B2C로 많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B2B만 했던 여행사거든요. B2B는 여행사만 상대해서 소규모의 여행사들한테 손님을 2명, 3명 이렇게 모아서 같이 출발하는 걸 이제 B2B 여행사라고 하는데, 이 형태는 일본의 그 JTB의 형태를 우리나라 모두 투어 회장님이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또 모두 투어에 있던 직원들이 나가서 차린 여행사가 이제 하나 투어가 되겠습니다. 소매 여행사는 조그만 동네에 있는 뭐 하나 투어든 모두 투어든 조그만 여행사들이 다 소매 여행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항공만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항공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졌어요. 이런 여행사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기업들만 상대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여행사가 있고요. OTA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 이제 대세죠, 이런 게. 마이리어 트립이나 아니면 뭐 여기 어때, 뭐 야놀자, 뭐 이런 여행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낭 전문 여행사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뭐 네일 투어도 그런 여행사고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 위주였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저런 배낭여행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려면 일단 배낭이 가벼워야 돼요.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배낭을 메고 그 트렁크를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걷는 데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에서도 값싼 비행기를 끊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배낭만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7kg, 8kg까지는 우리가 핸드캐리어가 되잖아요. 그걸 넘지 않는 게 배낭여행입니다. 아무리 먼 나라를 가더라도 가볍게 그 가지고 가는 게 이제 배낭여행이거든요. 그건 또 다른 또 스킬이 필요한 여행이 되겠습니다. 랜드사라고 하는 건 현지에서 여행사를 상대하는 현지에 있는 여행사. 지금 뭐 하나 투어든 모두 투어, 뭐 롯데관광, 한진관광, 기타 지금 참좋은이나 뭐 노란풍선 이런 여행사들이 지금 대부분 대형 여행사들인데, 이런 여행사들도 현지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현지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거나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여행사한테 호텔 수배나 차량 수배들을 의뢰를 해서 그쪽에 이제 손님을 보내고 그쪽에 있는 가이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뭐 하나 투어로 가더라도 하나 투어 가이드입니다가 아니죠. 원래는 현지에 있는 무슨 여행사의 가이드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하나 투어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 투어 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따라 나가는 인솔자들도 지금 대부분 과거에는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프리랜서 그 인솔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 코디네이터 업무라고 하는 거는 여행 상담, 뭐 견적, 제안서,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이 상품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제안이 성립이 되면은 그 제안된 일정표에 맞게끔 현지를 수배를 해서 또 한국에서는 항공을 끊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을 행사까지 마무리를 하고 피드백까지 하는 거를 여행 코디네이터가 하는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없었느냐? 과거에는 있었죠. 여행 초창기에 1988년도, 90년대에는 이런 홀세일이 등장하기 전에는 있었어요. 이런 여행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OP라고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자기가 우리 옷을 만든다고 보면은 수치를 재고 사이즈를 재서 재단을 하고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자이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기성복을 갖다 파는 거예요. 기성복을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의 기성복을 갖다가 그냥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며칠
열흘짜리를 보낸다, 보름짜리를 보낸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있는 걸 그냥 파면 되는 거야. 기성복을. 스몰 사이즈, L 사이즈, 뭐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짧으면 늘리고, 그죠? 그 정도는 뭐 또 그것도 다른 업체한테 맡기잖아요. 수선도 마찬가지로 수선을 할 수가 없어요. 여행은 그냥 그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내만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행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는 됐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여행을 실질적으로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 코디네이터가 새롭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국외 여행 대부분 이제 패키지로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게 되죠.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면은 55년부터 63년이 1차, 그 다음에 64년부터 73년이 2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해마다 100만에서 120만이 태어난 세대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패키지 여행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내가 직접 자유여행으로 기획을 하게 되면 리스크도 많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머리가 쉬어야 되는데 여행은 육체가 쉬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여행도 있습니다. 호캉스 같은 여행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해요. 한국 분들은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쉬라고 하면 내가 이럴 바에는 여기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쉼도 적당히 쉬고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이 가서 보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관광을 하다 보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육체는 피곤합니다만은 뭐가 쉬는 거냐면 정신이 쉬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죠. 연락 오는 데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거의 없는 것이 이제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머리가 쉬는 것이 중독이 돼서 이제 여행을 계속 가게 되는 건데 자유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이제 뭐 가장이면 가장, 그죠? 애들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아버지는 쉴 수가 없어요. 예. 식당 예약부터 무슨 입장권부터 어떤 길 찾아가는 거, 호텔 찾아가는 거, 모든 이런 것들을 아빠가 다 하면 아빠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 내가 쉬지를 못한다. 그럼 정말 쉰다 그러면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도 못 먹고 또 나가서 뭐 하려다 뭐 해가 져가지고 또 뭐 뭐든지 문 닫고 이렇게 되면 며칠 갔다 오는 것이 금방 의미 없이 끝나는 자유여행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유여행은 가기 전에 철저하게 기획을 잘 해야 된다. 가기 전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대행해 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OP, 항공과 호텔, 차량 뭐 이런 수비하는 행위들을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항공 카운터는 항공을 이제 발권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발권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 항공 카운터의 역할들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